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주 모두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벌어졌던 사찰 의혹에 관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를 했는데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이 하버드대 입학 사정 아시아계 차별 관련 사건에 관해서 행정부의 의견을 요구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이 갈랜드 법무장관이 주요 언론사 대표들을 만났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그리고 CNN의 대표자들이 워싱턴 DC 시내 법무부 청사에서 14일 메릭 갈랜드 장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장관과 실무 담당자들이 나왔고 언론사 측에서는 발행인과 보좌진 그리고 법률 자문 등이 참석을 해서 90여 분 동안 비공개로 면담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이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사찰한 의혹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나요? 네, 갈랜드 장관이 통신 기록 등 조사에 관한 이 기준을 강화할 필요에 동의했다라고 법무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법무부는 아울러 언론인들은 사찰의 표적이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갈랜드 장관이 분명하게 말했다고 해명을 했다고 덧붙였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 언론사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네, 이 언론인 사찰 사태 아주 강하게 항의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일어난 위기 상황이 해당 매체들의 어떤 의미인지를 법무부에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어, 그리고 이제 또 요구 사항도 얘기를 했다고 이 대변인 역할을 맡은 브루스 브라운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협회 사무국장이 취재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갈랜드 장관과의 대화에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회동에서 청취한 사항들에 관해서 참석자들이 매우 고무됐다라고 브라운 사무국장이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언론사 사찰 이것이 어떤 사건에 관한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되짚어 보죠. 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부가 유력 언론사 소속 기자들과 민주당 정치인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통해서 소속 기자들의 전화 통화 기록 등을 사찰당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이어서 뉴욕 타임스와 CNN 기자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언론 자유에 관한 아주 심각한 침해가 전임 행정부에서 벌어졌던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이 어떤 방법으로 이 벌어졌던 건가요? 네, 언론인들의 경우는 직장과 자택의 유선 전화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법무부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경우는 법무부가 애플 측에 메타데이터 등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메타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이 메타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어떤 것을 검색을 했는지, 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를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애플에서 개인정보를 줬다는 건데 애플 측 입장이 나왔나요? 이 사건에 관해서 짤막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소환장이 지난 2018년 2월 6일에 발행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전화번호 73개, 이메일 주소 36개에 관한 기록을 요구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한 건데 해당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주인들에게는 조사에 관해 통보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 명령이 그 소환장에 첨부됐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이 명령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갱신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나왔나요? 양쪽 모두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공화당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흐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전직 법무장관들을 증언대에 세우려는 마녀 사냥이 조직되는 중이다라고 메코넬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예. 이 공화당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 바 전 장관과 제스 세션스 전 장관 등 당시 법무장관들을 의회에 불러서 심층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지난 13일 CNN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서 말을 한 건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일은 워터게이트 사태로 하야한 닉슨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나간 일이다라고 펠로시 의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부가 이런 일을 벌였던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바로 러시아 추문에 관한 기밀 정보 유출을 조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추문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 당국과 유착을 해서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의 주도로 의회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통신 기록 등을 조사한 인물은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 에릭 스웨렐 의원 등이 확인이 됐고 특히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던 맥겐 당시 백악관 법률 고문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대한 아시아계 차별 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미국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하버드대가 학부생들을 뽑는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소송이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에 관한 상고 심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바로 연방 대법원 측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몇 년째 끌어온 소송이 이제 대법원의 시야에 들어갔는데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낼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자, 어떤 사건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네, 이른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반발하는 소송입니다. 이 정책은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 지원자들을 배려를 해서 고등교육기관 내에 인종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게 그 목적인데 하버드대 외에도 미국 각지의 유명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 적용을 해 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또 다른 소수 인종 집단인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왔다는 주장이 시민사회 일각에서 줄곧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이렇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히려 소수계에 이익을 줘야 되는데 흑인과 중남미계는 이익을 받는데 이 아시아계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단체는 공정한 입학을 바라는 학생들 Students for Fair Admission이라는 단체라는 데인데 이 정책 연구기관인 미국 기업 연구소 AEI의 에드워드 블룸 이 방문 연구원이 설립을 한 단체입니다. 블룸 연구원은 보수 법률가인데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반대 운동에 아주 오랫동안 힘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지난 2014년에 하버드 대학을 재소를 했었습니다. 예. 제소한 근거가 뭐였나요? 네, 하버드가 연방민권법 제6조를 어겼다라고 원고 측은 주장을 합니다. 네. 지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같은 요인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하버드대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다라고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으로 우대를 받아야 할 소수 민족 아시아계가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그 증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실력만큼 하버드대에 합격하는 수가 많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일일이 면담을 하고 또 자료를 검토했다고 원고 측은 밝혔는데 입학 사정 핵심 요소인 학업 성적과 입학 시험 점수만 고려를 한다면은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43%까지 오르게 되는데 실제로는 반도 안 되는 18% 정도에 머물렀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들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매우 낮게 매겨서 입학 기회를 축소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종과 출신 배경,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항목이 바로 개인적 특성 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훨씬 실력 많은 그런 그 집단이 아시아계에 네. 많은데 그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차별을 받는 거다.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건데요. 원고 측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자, 이게 뭐 지금 그 하버드를 제소한 게 아니에요. 꽤 올라가죠. 2014년에 제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대법원 올라가기 전에 판결들이 나왔을 텐데 어땠나요? 네, 전부 원고 패설 판결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지난 2019년 1심 법원은
하버드대 입학 사정이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중립적인 대안이 없다라면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예. 하버드대의 조치가 의도적인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작년 11월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란 원고 패소로 결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1 심, 2심 거쳐서 인제 최종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태인데 이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행정부의 의견을 물었잖아요. 네.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2차 판결과는 다르게 원고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상고 이유를 소상히 들어보려고 하는 인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상고를 거부하려면 굳이 행정부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이 소식을 아주 적극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라고 지난 14일 이 원고 측이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의견을 내든 대법관들이 우리 사건을 들여다보고 결국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을 끝내게 될 것이다라고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하버드 대학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하버드 대학은 이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텍사스 대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때문에 떨어졌다고 주장한 백인 학생이 이 블룸 연구원의 지원으로 소송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에서는 텍사스 대학교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예. 자, 이번 행정부에서 인제 의견을 낸다고 그랬는데 누가 이 대법원에 의견 내는 건가요? 담당 기관은 법무부입니다. 송무 담당 차관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의견과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원고 측은 하버드대 외에도 다른 대학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앞서 로이터 통신의 분석처럼 원고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제법 있습니다. 대법관들의 이념 균형이 보수 6대 진보 3으로 이제 보수 쪽으로 크게 치우친 뒤에 이 사건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 법조계에서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이 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고를 진행해서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일부 매체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